역차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이 분노한다기보다도 지금까지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에게 있어서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적극적인 차별 시정 조치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조치를 해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 60년대에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제도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스크린 쿼터제가 있었어요. 근데 스크린 쿼터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해제가 되죠. 그때 영화인들 다 반대했습니다. 이거 하면 우리 망하고 아직까지 한국 영화 경쟁력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 영화에 다 점령당하고. 근데 지금 또다시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역 스크린 쿼터제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한국 영화의 전성기가 왔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좀 우리도 아까 말했던 정량적인 성평등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행시에서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여성이 더 수치적 우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어떤 엘리트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많은 직군에서 남녀 차별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는 어떤 그 조치들 자체가 시효가 다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임원이란 말을 굳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사과가 열릴 걸 기대하고 사과나무 심잖아요. 우리 한 7순 됐을 때 사과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 상품성인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제가 은행 임원 예를 들은 것처럼 지금 여직원들이 처음 여성 직원들이 채용되는 기업들에서 수치적 평등이 이루어진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서서히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임원들의 비율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정책을 짜면 되는데 뭐 지금 당장 보았을 때 5대5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아주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하도록 뭐 이제 연금까지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지금 사실은 여성 임원이 될 만한 연령에 있는 여성들 혹은 경력이 된 여성들은 이미 20, 30년 전에 일을 시작한 여성들인데 그렇죠. 그 당시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풀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족하다는 말씀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과연 우리가 적극적 조치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팩트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루어지는 많은 아까 양성평등 목표제라는 것도 지금 와서 어떻게 제도가 변질되었느냐 아니면 적용이 달라졌느냐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여성에 대해 가지고 보정하는 것이고 당장 국회의원만 해도 볼까요? 여성 비례대표 교호순번제라고 아시죠? 짝콜로 이렇게 1번이 여성이고 2번이 남성으로 가는 것들 아주 적극적인 정치권에서 소수자를 위한 시정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조치가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는 건 아시죠?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있어요. 교호순번제 강제성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있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에서 그게 등록을 안 시켜주는 그래서 거죠. 민주당이 편법으로 지난번에 남성을 하나 집어넣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했다가는 비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그 강제성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량과 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건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대, 30대 남성들이 기득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20대, 30대 남성을 50대, 40대 남성과 분리시켜서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대, 30대 무슨 연좌제입니까? 20대, 30대 남성이 50대, 30대 연좌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죠? 일본의 지금 세대들은 전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굳이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죠? 일본의 세대들 중에서 예를 들어 20대, 30대가 전범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너 나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일본 얘기까지 갈 건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20, 30대 남성 사회 전체를 봐야지 지금 딱 이 부분만 20대, 30대 아니 지금 20, 30대 남성 중에 40, 50대 뭐 예를 들어 60대 가부장적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중에 여전히 그 남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정말 그냥 전경련 회의 장면 보세요. 청와대 참모진들 같이 걸으면서 커피 마시는 그 사진을 보세요. 5, 60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20, 30대 전혀 무관합니까? 그들이 50, 60대라고 뭐 치더라도 그 비율을 5대5로 맞추는 게 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5대5로 맞추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저희가 품고 있는 주된 문제점과 불만이요. 그 고위직에 여성들의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비율이 낮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높이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인과관계가 뭔데 높이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아니 공공영역에서 당연히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의 대표성이 늘어나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왜냐면요. 공공 영역에서 고위직의 그만큼 비율이 적다는 것이 바로 계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되면 그래도 여성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여성의 권익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일이 좀 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자, 소득별로도 다 대표하는 사람들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대표하는 사람 따로 만들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성소수자 혹은 뭐 학력 차별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 한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만큼 그 고위직에도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지금 고졸 채용 네.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것도 적극적 조치를 그러니까 고위 하고 있는 임원들을 예를 그런 들면 문제가 고졸 몇 아닌가요? 퍼센트를 해야 된다. 혹은 뭐 소득별로 우리나라 뭐 100만 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다 계층별로 다 따로 있을 텐데 그 소득별로도 다 국회의원 숫자 다 맞춰야죠, 그러면. 지금 이제 논리가 약간 그러니까 네, 능력 위주로 아니, 맞춰야 되는 거 굉장히 아니냐는 것 지금, 같고요. 네. 본질을 좀 그러니까 흐리는 지금 방향으로 김 자꾸 변호사님은 오도하시는데. 성평등은 5대5가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아니 야- 5대5가 당연하다고 지금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정량적 평등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아니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않아요. 문제가 뭡니까 저는 지금? 정성적 평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저는 정량적 평등을 그런데- 왜 반대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40대, 50대 남성들과 다 같은 맥락에서 20, 30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20, 30대는 지금 당장이 급할 수 있어요. 내가 40대, 50대의 다른 여자들보다 얼마큼 기득권을 갖게 되고 나중에 내가 결국은 승진해서 내가 결국 임원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가 쓸 돈이 없고 내가 월세 낼 돈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굶어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데 그런데 들어보세요. 원래요. 저는요. 하위직 있잖아요. 임금이 낮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역에서는 얼마든지 그냥 남성, 여성 동등하게 채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학 동등이 뭔지 교수라든지 그러니까 수치적 동등이요? 아니요. 그냥 채용자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할당제를 마치 모든 직역에서 다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여성을- 여성 고위공무원 이런 사람들 맞추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 고위직에서만 맞추자는 남녀 거예요. 맞추려면 소득별로도 지역별로도 학력별로도 다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 차별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소득별로, 잠시 지역별로, 제가 네. 최태섭 작가님 말씀 좀 아니, 들어볼게요. 제가- 20대 네. 남성이 특히 많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까 잠깐 나온 얘기 중에 20, 30대 남성들이 그런 불만이 있잖아요. 아닌 말로 성차별을 통한 기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등을 40, 50대 남성이 다 가져가 놓고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최태섭 작가님께서는 연구를 좀 하셨으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요. 이 한반도에서 나라 비슷한 게 생긴 이후에 이성애자 남성이 이 사회의 주류로부터 밀려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이죠, 사실상. 이성애자 남성들 사이에서의 권력 투쟁이고, 뭐 그거에 비추었을 때 지금의 청년 남성들이 지금 기성세대 남성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수치들도 있고. 하지만 20, 30대 여성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 일단 뭐 차별이 없다 그러는데 이미 얼마 전에 국민은행, IBK, 하나은행 같은 데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다 떨어뜨려서 걸렸죠. 그래서 다 지금 재판 받고 유죄 판결 받았어요. 이코노미스트 그 뭐에서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의 OECD 29개 회원국 중에 최하위고. 뭐 이런 얘기 너무 뻔하잖아요. 맨날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500대 기업에서 여성 임원 3%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고용률 자체도 사실 OECD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여성 고용률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계속 거죠? 진행 중이고 무슨 여성이 이제 와서 차별을 안 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하다는 근데 거죠.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없고 비열한 방법이 뭐냐면요. 범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업은행에서 그렇게 한 거는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제도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인데 이걸 범죄를 치환해가지고 사회 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할 말 되게 많아요. 서로 이제 보면은 뭐 어디서 누가 죽었니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남자라 죽었다 여자라 죽었다 네. 시작하면 돼요. 네, 근데 그거 하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채용 과정을 보면은 20대 여성들이 취업률 더 높죠. 그냥 공정하게 경쟁하면요. 처음에 취업은 20대 여성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런데 30대 되면은 왜 여성들이 일터에서 사라질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 그 이후에부터 약간 정량적인 부분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걸 네. 해결하는데 쿼터제가 어떤 도움이 되나요? 어떤 쿼터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쿼터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걸 지금 숫자가 부족하게 되었다. 아, 승진 시에 그러면은 쿼터를 주겠다? 승진 때 유리벽에 막혀져 있다, 유리천장이 막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뚫고 어쨌든 몇 명이라도 진출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현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그냥 인터넷을 몇 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창업 지원한다고 해서 여성 가산점 뭐 이게 이제 인터넷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여성 가산점 3점을 주는데 그 참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특허 보유자가 0.5점이에요. 그러니까 특허 한 6장이 있어야
여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도 0.5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6번이 있어야 여성 가산점을 받는 정도 수준의 여러 가지 특혜,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혹은 굉장히 논란이 된 아주 작은 거예요. 뭐 그 외에 뭐 주차장, 도서관 수많은 여성 우대 정책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여성들에게 글쎄요, 난 이게 우대하는 것인지 난 이게 여성들이 사실 더 기분 나빠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주차장만 하더라도 여성 전용 주차장이 해외에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태섭 그러니까 여성 전용 주차장이 왜 생겼는데요, 애초에? 여성 전용 주차장이 생긴 생긴 이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전부터 네. 생긴 건 아니고 주차장 같은 데에서 성범죄나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 또 피해가 범죄를 많이 되잖아요. 그러시는데. 아니 범죄는 사회적 현상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사회적 합시다. 현상이고 자, 경영적으로 여성 기업 우대하는데 어떤 범죄가 얼마나 늘어나거나 쓰냐면 줄어들거나 합니다. 자, 여성 전용 벤처펀드 900억 쓰고요. 여성 기업 전용 보증 프로그램에 5천억 원 쓰고요. 그러니까 수조 원대 돈을 쓰는데 자꾸 이제 그 슬픈 얘기들 하시니까 김영균 씨 기억하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정말 20대 남성이 어떻게 사망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건데 안타깝게도 한 해 2,0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해요. 그 대부분 98% 가까이가 남성들이고요. 특히나 산업재해 중에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는 거의 100% 남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면 김영균 씨 그 공장에 연 3천만 원이면 이 정도 여기 스튜디오만큼 밝게 하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안 써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 살리는 데 돈 쓰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 여성 주차장 만드는 게 돈 쓰는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전혀 아까 비교가 안 범죄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사람이 죽은 아니 네, 김영균 씨가 아까 죽은 얘기를 범죄를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것이 그렇게 얘기할 끌어들이지 필요가 없다는 마시고요. 거죠. 아까 범죄를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비열한 짓이다. 맞습니다. 사고를 끌어들이는 것도 비열한 짓이에요. 게다가요. 지금 여성 우대 김용균 씨에 대해서는 범죄 영역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 사고에- 지금 이 이야기에서 그걸 끌어들이는 것이 비열하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요, 일단 저기 그 뭐지? 말씀하신 그 문제가 네.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산재 얘기해봐. 사망률 아니 김재현 뭐냐면요. 변호사님 끝내시고 이게 네, 그 아니 말씀하시죠. 지금 여성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장애인은? 그러면은 지방대 출신들은? 자. 그러면은 뭐 다른 세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포인트가 많이 벗어난다는 그래서 최태섭 이 작가님 말씀 논의는 끝나고 어차피 상호간에 제가 했을 때는 각자 대안을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뭐냐면요. 남녀 구별하지 않고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토론 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경기도에서 여성이 우승해가지고 여성 도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할당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토론 실력으로 정정당내 승부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아까 김지혜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실력으로 그분이 당당하게 한 거예요. 그분은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그냥 비례대표 의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조치를 주장하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저는 그게 아니라 할당제를 오히려 더 옹호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실력이 여성이 더 낫다 그랬죠. 제도만 공정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스크린 쿼터처럼 이제 일몰이 됐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옳은 거죠. 최태섭 작가님 한마디 하시고 저희가 방청객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 사망률에서 남성이 압도적이에요. 2017년에 1,700명, 1,800명 거의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어쨌거나 거의 90%가 남성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큰 문제고요. 사실은 남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생기는 일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과 그것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첫째로 이 죽음에 의해서 많이 이야기됐죠. 위험에 외주화라는 어떤 문제. 기업들이 자신들이 안전 책임을 방기하고 그것을 뭐 하청이나 이런 데 전가함으로써 생겨난 문제가 하나 있고. 둘째로는요. 저는 사실은 이것에 남성성의 문제가 분명히 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남자인데 그런 걸 그렇게 뭐 안전장치 까짓 거 안 하고 하면 되지라는 말을 여성들이 하나요? 아니요. 대체로 다른 더 나이 많은 남자들이 하죠.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 위험을 경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내는 어떤 종류의 남성성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통용되어 왔고 그 작업 문화 속에서 남성들이 자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럼 이거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듣기 너무 불편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김영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차별로 보고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남자라서 용감하기 때문에 위험에 더 노출돼서 돌아가셨다고 하지 남자는 않아요. 용감하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 길러진다는 진짜 문제입니다. 태안 사고의 본질이 그거라 보세요? 저는 영향력이 저희가 있다고 이쯤에서 생각하고 진짜요? 이준석 의원님 여기서 이쯤에 저희가 얘기를 잠깐 중단시키고요. 저희가 방청객들을 모시고 사실은 청년 방청객입니다. 청년 토론.